RLC 회로의 입력 신호 주파수에 따라 출력되는 신호 크기가 달라지는 점을 이용하여 입력 신호 중 특정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선택하거나 제거하는 필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항과 캐패시터 1개 또는 인덕터 1개로 구성된 회로는 1차 패시브 필터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RS와 캐패시터가 직렬 연결되고 캐패시터에 RP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필터에 있어서 캐패시터의 임피던스 ZC와 RP가 병렬 연결되어 형성되는 임피던스 ZP는 캐패시터의 어드미턴스와 병렬 저항의 컨덕턴스 합의 역수로 구하여집니다. 그러므로 ZP에 발생되는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이 RS와 ZP의 임피던스 비율로 분배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S도메인상에서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비율인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주파수 응답은 일반적으로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수직축을 dB 스케일로 그려서 표시합니다. 여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래프 개형은 로그 스케일과 dB 스케일로 그리지만 축에 표시되는 값은 전달 함수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메가가 0인 DC 전압 이득은 S가 0이므로 RS와 RP의 저항비에 의하여 결정되며 오메가가 폴 주파수보다 충분히 높으면 분모항에서 S항이 도미넌트 해지므로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전압이득이 감소합니다. 또한 폴 주파수에서는 스퀘어 루트 2분의 1, 즉 3dB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주파 신호는 통과시키며 높은 주파수 신호는 감쇄시키는 필터를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하며 DC보다 3dB 감소하는 주파수, 즉 폴 주파수를 대역폭이라고 합니다. DC 전압이 RS와 RP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역폭은 저항비의 역수에 해당하는 값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DC 전압 이득과 대역폭의 곱인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트는 RP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와는 반대로 캐패시터가 입력과 출력 노드 사이에 존재하고 출력에서부터 그라운드로 저항이 놓여 있는 경우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이 RS와 ZP의 임피던스 비율로 분배되어 RS에 발생하는 전압으로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전달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주파수에 따른 특성을 스케치하여 보면 DC 전압 이득은 RS와 RP의 저항비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파수가 무한히 높으면 분자, 분모항 모두 S의 항이 도미넌트 해지므로 전압이득은 1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때 제로의 주파수가 폴의 주파수보다 낮으면 제로 주파수를 지나 주파수가 증가하면 크기 응답이 점진적으로 주파수에 따라 증가하다가 1에 수렴하게 됩니다. 전달함수 크기가 최대값 마이너스 3dB가 되는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며 여기에서는 폴 주파수가 컷오프 프리퀀시가 됩니다. 지로 주파수에서는 DC 전압 이득보다 3dB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저주파 신호는 감쇄시키며 높은 주파수 신호는 통과시키는 필터를 하이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이 두 예제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향성은 전달 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는데 캐패시터의 임피던스가 SC분의 1이므로 DC에서는 무한대이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0에 근접하기 때문에
DC에서는 캐패시터를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셔트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략적인 특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로패스 필터는 DC에서는 캐패시터를 무시하고 저항 B로 출력을 구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캐패시터가 셔트되어 출력 노드가 그라운드로 연결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이 0이 되기 때문에 로패스 필터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하이패스 필터는 DC에서 캐패시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하면 저항 B로 출력 전압을 구할 수 있으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캐패시터가 셔트되어 입력과 출력이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입력 전압과 같아지게 되어 하이패스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RC 필터와 마찬가지로 리시스터와 인덕터로 구성된 퍼스트 오더 필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R웰 회로에서 인덕터와 RP의 병렬 연결된 임피던스 ZP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는데 캐패시터의 경우와 차이점은 ZL이 SL이라는 점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전달 함수는 RS와 ZP의 직렬 연결에 의하여 입력 전압이 분배되어 ZP에 인가되는 전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 전달 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을 고찰하여 보면 오메가가 0인 경우 S가 0이므로 전달 함수가 0이 되며 주파수가 증가하여 S가 무한한 경우 분모항에서는 S가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S가 서로 약분되어 RS 더하기 RP분의 RP항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패스 필터를 형성하며 컷오프 프리퀀시는 폴 주파수로 정하여집니다. 유사하게 인덕터가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가는 경로에 놓인 경우 전달 함수는 ZP와 RS에 분배된 전압 중 RS에 인가된 전압으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S가 0인 DC에서는 분모 분자가 약분되어 1이 되며 S가 무한대에서는 저항비 RS 더하기 RP분의 RS가 되는 로우패스 필터를 형성합니다. 지로가 폴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형성되는 경우 폴 주파수에서는 DC 게인보다 마이너스 3dB 크기 응답을 가지며 지로 주파수에서는 무한대 주파수에서의 값보다 3dB 큰 값을 갖습니다. 이러한 주파수 특성은 전달 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낮은 주파수에서는 0이므로 인덕터를 셔트로 간주하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인덕터의 임피던스가 무한대이므로 오픈으로 간주하여 무시함으로써 직관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왼쪽 회로의 경우 낮은 주파수에서는 출력이 인덕터를 통하여 그라운드로 셔트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이 0이 되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인덕터를 무시하고 저항 B로 구하여집니다. 오른쪽 회로의 경우 낮은 주파수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인덕터를 통하여 셔트되어 있기 때문에 이득이 1이며 높은 주파수에서는 인덕터를 무시하고 저항 B로 구하여집니다. 캐패시터나 인덕터를 2개 포함하는 회로는 전달 함수가 S에 관한 2차식인 2차 필터로 동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저항과 캐패시터로 구성된 2차 로우패스 필터 회로에서 각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표시하고 각 노드에서 KCL을 적용하여 연립방정식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전류를 소자의 임피던스 또는 그 역수인 어드미턴스와 각 노드의 전압으로 대체하여 식을 정리하면 입력과 출력의 비율, 즉 전달 함수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달 함수로부터 주파수 응답 그래프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할 수 있지만 계략적으로 주파수가 낮아 오메가가 0 근처일 때는 전달 함수가 1이며
G보다 SC가 충분히 클 정도로 주파수가 높아지면 주파수 제곱에 반비례하여 크기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크기응답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위상응답은 주파수가 낮을 때는 0이지만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마이너스 180도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저항과 캐패시터의 위치를 서로 바꾼 2차 하이패스 필터의 전달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로우패스와 달리 분자의 S에 관한 2차 항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매우 낮을 때는 0에 근접하지만 주파수가 높아지면서 1에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크기 응답을 가지고 있으며 위상 응답은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 180도에서 0도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차의 전달함수에 대하여 주파수 응답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차 전달함수는 분모를 0으로 하는 근 폴과 분자를 0으로 하는 근 지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으며 폴과 제로는 일반적으로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는 실수부를 나타내는 수평축과 허수부를 나타내는 수직축으로 구성되는 S평면상의 한 지점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허수축은 Jω이므로 주파수가 높을수록 원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복소수 폴과 제로는 S평면상에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인 두 점으로 표시됩니다. 각각의 폴과 제로를 하나의 부분 전달 함수로 보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전체 전달 함수 크기 응답은 각 부분 전달 함수 크기 응답의 곱으로 전체 위상 응답은 각 부분 위상 응답의 합으로 구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기 응답에 대하여 로그 스케일의 일종인 데시벨을 적용하면 전체 크기 응답은 각 부분 전달 함수 크기 응답의 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복소수의 크기와 위상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고찰하여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지로를 갖는 분자항은 허수부가 오메가이고 실수부가 마이너스 G인 복소수이므로 복소평면에서 다음과 같은 벡터로 표현하여 이 벡터의 크기, 즉 복소수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위상은 양의 실수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측정한 각도로 구하여집니다. 이는 제로의 위치를 복소평면상에 나타내고 Jω 벡터와 지로를 향하는 벡터의 차이, 즉 지로로부터 Jω까지의 벡터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폴을 갖는 분모항은 분모 분자의 컴플렉스 콘주게이트를 곱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복소평면상에 나타내면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Jω로 향하는 벡터이며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때 이 벡터의 위상은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한편 동일한 식이 분자항일 때와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Jω-P 벡터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고 이 벡터의 위상을 P라고 하면 동일한 항이 분모일 때의 위상은 마이너스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달함수의 위상은 분자항의 위상의 합에서 분모항의 위상의 합을 뺀 것으로 구하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전달함수에 대하여 크기응답과 위상응답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메가 값을 바꾸어가면서 그에 대한 크기와 위상을 계산하여 수평축을 오메가로 하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보다 직관적으로 구하기 위하여 복소평면에서 Jω와 제로까지의 거리와 위상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고찰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예와 같이 지로가 하나 있는 경우 Jω의 위치가 지로의 크기보다 작을 때, 동일할 때, 더 커서 무한히 증가할 때로 구분하여 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고찰하여 보면 원점으로부터 Jω가 증가하면서 거리가 증가하는데 Jω가 Z의 크기와 같으면 거리가 스퀘어 루트 2가 되며
오메가가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오메가가 G보다 충분히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거리에서 G항을 무시하고 어림산할 수 있는데, 이는 거리가 오메가의 증가에 비례하여 동일한 비율로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각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보면 원점으로부터 J오메가가 증가할수록 각도가 증가하는데, J오메가가 G 크기와 같으면 각도가 45도가 되며, 오메가가 더욱 증가하여 무한대가 되면 각도는 90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홀에 대한 크기는 지로에 대한 크기의 반응의 역수로 각도는 지로에 대한 각도의 반응과 반대부호로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고찰을 기반으로 크기응답과 위상응답에 대한 보대플랫을 대략적으로 구하기 위한 간단한 규칙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폴과 제로들이 모두 실수임을 가정하고 주파수 오메가를 0에서부터 무한대로 증가시켜가면서 그래프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그립니다. 먼저 크기응답은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수직축도 로그 스케일인 데시벨로 표시하는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크기가 유지되다가 폴 주파수를 지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되며, 지로를 지나면 플러스 20dB per decade가 됩니다. 여기에서 dB란 표현하고자 하는 값에 20 로그 10을 취한 것으로 20dB란 10배를 의미하며, 40dB는 100배를, 마이너스 20dB는 10분의 1을, 마이너스 40dB는 1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0dB per decade의 기울기는 주파수가 10배 될 때마다 크기도 10배 되어 주파수가 증가한 비율만큼 크기도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상응답은 수평축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고 수직축은 각도로 표시하는데, 주파수가 증가하면서 각도가 유지되다가 폴이나 제로의 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를 지날 때 폴과 제로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도가 90도 증가하거나 90도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폴과 제로들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크기에 해당되는 주파수에 다음과 같이 폴을 X로, 지로를 1으로 표시하고 0에서부터 주파수를 증가시켜 가는데, 초기에는 아직 아무런 폴과 제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평으로 유지되다가 첫 번째 폴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0dB per decade가 됩니다. 두 번째 폴을 지나게 되면 첫 번째 폴에 의한 효과와 두 번째 폴에 의한 효과가 더하여져 마이너스 40dB per decade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주파수가 계속 증가하여 지류를 만날 때마다 기울기가 20dB per decade씩 높아져 두 개의 지로를 지나고 나면 수평으로 유지됩니다. 다시 지로를 만나면 기울기가 20dB per decade가 되었다가 두 개의 폴을 만나면 40dB per decade만큼 기울기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지로에 의한 플러스 20dB와 폴 두 개에 의한 마이너스 40dB가 합하여져 결국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기울기로 감소하게 됩니다. 위상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각 폴과 제로의 부호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할 때 위의 규칙에 따라 두 개의 음수폴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졌다가 두 개의 음수 지로를 지나면서 180도가 증가하여 0도가 되었다가 양수 제로를 만나 다시 90도 떨어지고 두 개의 음수폴에 의하여 추가로 180도가 떨어져 결국 마이너스 270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구한 그래프는 주파수 응답의 점근선을 의미하며, 실제 응답은 폴 또는 제로 주파수에서 3dB, 즉 스퀘어루트 2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폴과 제로가 실수임을 가정하고 설명하였지만, 복소수 폴과 제로에 대하여서도 실수부가 허수부보다 충분히 크다면
다소간의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계략적인 보대 플롯을 구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